전국적으로 전개된 대규모 시민항쟁이었던 6월 항쟁으로 길고 길었던 군부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솟구쳤던 1987년의 대한민국. 안타깝게도 다음 대통령 역시 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대통령 선거 반년 뒤에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각종 고문과 탄압, 그리고 광주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들을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광주 사태, 폭동 등으로 불려왔던 그들의 희생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 8년이 가까워지도록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에 들어서면서 5.18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해 11월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망의 첫 번째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기 위해 TV 앞으로 모여들었죠. 첫 번째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대체 누가 집단 발포의 명령을 내렸는가였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 치고 광주에서 이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시인이 몰래 시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광주에서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발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고 계엄사령관으로서 뭘 알고 있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들은 발포는 있었지만 명령 내린 적은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군인이라는 것은 명령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 관여한 적 없다와 같은 어이없는 주장만을 반복합니다.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광주 사람이 미워서 아녀자를 쏘고 어린애를 쏘고 할 나는 대한민국 국군은 여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질서를 회복시킨다 하는 뜻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법. 잔혹했던 진압작전의 진실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분산된 나가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뭘 가지고서 공격하라니까? 무장 헬기로 바로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국민의 방위세로 낸 군의 중장비를 그런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과도 같았던 당시의 현장을 직접 겪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도 함께 증언을 이어갔죠. 이렇게 세우더라고 친구가 왔단 말인가. 관자놀이 되고 한화사가 웃음이 안 떨어지고 산 그 가정이 이렇게 어느 날 하루가 갑자기 파리가 돼가지고 군인 한 명이 저한테 대금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대금을 탁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너도 하나 잘리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부 고발과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에 의해 그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거 공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대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7공수에서는 분명히 총검 진압을 안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육군본부 전교사 작전 상황일지 1980년 5월 18일 20시 15분 7공수 총검 진압 문을 확인하세요. 7공수 총검 진압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서는 육군본부 문서가 아니고 어디 다른 무슨 괴문서입니까? 증인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분명히 대검이나 총검으로 진압했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작전이 끝나고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광주 주남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그거 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적은 글씨를 제가 어떻게 국민은 보고 계십니다. 보입니까? 그럼 더 크게 만들어 오시던가요? 예, 증인의 부하들이 여기 매복하고 있다가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5명이 직사를 하고 3명이 현장에서 붙들립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양민을 그렇게 묶어놓고 찔러 죽인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 간부들의 책임 회피보다도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여당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사태의 책임이 시민군에게 있다는 소름 돋는 주장을 내뱉었고, 일직원이 사실상 수습을 했다면 이러한 시민 hun명의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공수부대가 안 왔다면 차라리 사망자가 나지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노골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민정당은 내일부터 열리는 광주특위 청문회 등 추가 조사를 위한 모든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과 두 전직 대통령의 특위 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988년 11월 전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광주 청문회는 주동자들의 모르쇠와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어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을 청문회장에 세워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그날의 진실이 1989년 12월 31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이기지 못한 전두환이 마침내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은 그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오길 기도하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체가 계엄군의 강경 진압과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도 책임 있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은 모른다는 변명과 책임 전가만 하고 있었죠. 이에 분노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국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무현 의원은 명패를 집어던지기까지 했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의 벽두부터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정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역사성이 있는 발언을 하실 때마다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해오셨던 민정당 의원들의 행위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이라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중단돼서 옥신각신 회의장이 수사장이 되는 모습에 이렇게 국민들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회의라면은 참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솔직한 감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책임의 피와 모르쇠로 일관했던 전두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듯 했지만 전두환은 틈만 나면 등장해 온갖 망언들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 맨날 오니까 그냥 차례 다니고 뭐 덜에도 좀 다니고 월급도 좀 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그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으로 그래 몰고 가더라. 저 대도 않은 소리지.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관한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남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리고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1,000억 원 넘는 후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만행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